안녕하세요. 여행 드로잉 작가 리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림을 시작하시는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어떠한 라인을 어떠한 펜으로 그려야 될지, 라인 드로잉을 할 수 있는 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떤 종이에 그리는 것이 좋을 것인지, 너무 비싸지도 않고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괜찮은 종이는 어떤 것인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막상 선을 이렇게 그으시려고 하면은 좀 많이 두렵죠. 그래서 좀 쉽게 건물 하나를 그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선을 설계해 나가고 그려 나갈지도 같이 한번 그려보는 굉장히 초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림을 좀 두려워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림에 대한, 드로잉에 대한 첫 발을 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그릴 수 있는 크지 않은 스케치북 한 권과 여러 가지 펜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도구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를 하기 좋은 필기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펜을 쓰셔도 돼요, 그림 그릴 때. 그런데 이제 펜에 여러 가지 좀 성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수성이 있는 것이냐, 내광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내수성은 워터프루프라고 하죠. 완전히 건조가 되고 나서 물감을 칠했을 때, 혹은 그런 습식 도구들을 위해 채색을 했을 때 내가 미리 그어놨던 라인이, 그어놓았던 라인이 번지지 않느냐, 물에 강한가, 이런 것들이 내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광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볼펜 같은 경우에는 안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피그먼트가 자외선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금방 빛 분해가 일어나가지고 그려놓고 뭐 볕이 잘 드는 거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 만약 그림을 걸어 놓는다면은 몇 년 안에, 뭐 혹은 몇 개월 안에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광성 역시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 내광성과 내수성을 좀 고려해서 다른 재료와 혼합해서 쓰기에 좋은 종류의 그런 펜들을 흔히 말해서 피그먼트 펜이라고 합니다. 그런 피그먼트 펜을 여러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요즘 피그먼트 펜들이 너무 많이 수입이 돼서 다양하게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 만든 사쿠라에서 나온 이 마이크론 펜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유니핀이라는 펜이고요.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나온 펜은 그 스테들러나 파워 카스텔의 피그먼트 라이너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한때 굉장히 주력으로 썼고 지금도 편하게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입니다. 요거는 이제 톰보, 연필로 아주 익숙한 브랜드죠. 톰보에서 나온 또 모노 드로잉 펜이라는 펜이고요. 요거는 이제 피그먼트 라이너인데 스테들러에서 나온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는 이제 뭐 두께도 다양하지만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최근 파스텔 톤도 출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다크 브라운 0.5mm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브라운 계열의 피그먼트 펜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피그먼트 펜들은 여기 보시면은 그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초점이 맞으시려나? 예, 보이시죠? 0.3, 0.5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얘는 PN이라고 되어 있죠. 사쿠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PN이라고 써 있는 애들은 일정한 두께를 가지지 않고 펜 촉이 이제 약간 플러스 펜처럼 되어 있어요. 모나니. 자,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줘서 그은 라인이고, 힘을 좀 빼서 굉장히 약하게
다시 강하게. 힘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힘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항상 고른 굵기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펜들은. 그래서 0.3mm는 0.3mm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고, 뭐 0.1, 0.2 정도의 굉장히 가는 펜을 쓰시면은 정말 가는 라인을 연속적으로 뽑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내가 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펜들이죠. 이런 펜들이 초보자들에게 더 좋아요. 그래서 힘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필압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형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표현해주는 펜들이 처음에는 좀 사용이 편하고요. 사쿠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밀리미터가 써 있는 애들은 그런 필압 적용을 좀 덜 받는 애들인데, 이게 PN 같은 경우에는 그 펜촉이 이제 플러스 펜처럼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힘을 적게 주면은 굉장히 끊어질 듯한 가는 라인에서 힘을 많이 주면 이렇게 강한 라인까지 약하게 또 그려보고 강하게 그려보고 강하게 갔다가 약하게 갔다가 다시 강하게. 마치 이제 붓펜만큼의 그런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여주진 못하지만 이 필압의 변화가 느껴지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PN 펜이고요. 필압이 적용되는 또 대표적인 도구 중에 붓펜도 있지만 저는 만년필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만년필도 근데 이제 촉에 따라서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만년필 중에 하나인 라미에서 나온 라미 사파리 만년필인데요. 얘는 이제 펜촉이 EF 닙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힘의 조절에 따라서 좀 굵은 라인도 나오고 좀 가느다란 라인도 쉽게 그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원래 이렇게 쓰라고 된 용도는 아니지만 닙을 이렇게 뒤로 누이게 되면은 좀 더 가는, 굉장히 끊어질 듯한 이런 라인들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라미 같은 경우에는 필압이 적용은 되는데 굉장히 굵은 라인을 한 번에 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많은 필압 적용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펜촉이 꺾여 있는, 잘 보이시나요? 후대펜이라고 있습니다. 이 후대 만년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워서 쓰시면은 이렇게 가는 라인을 그릴 수 있는데, 유여있는 펜촉을 많이 닿기 위해서 그리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두께가 굵은 라인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압 적용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굵기의 선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후대 만년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만년필을 구매하시면 10중 8구 이렇게 일회용 카트리지에 담겨 동봉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회용 카트리지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카본 잉크 내지는 이렇게 써있지 않으면은 대부분 수성 잉크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은 물이나 물감이 닿으면은 번집니다. 완벽하게 건조가 된 뒤라도 물이 닿으면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성 잉크예요. 그래서 얘를 쓰시면은 채색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그 번지는 느낌을 원하셔가지고 그리시는 경우에는 이 수성 잉크를 쓰셔야겠지만, 깔끔한 채색을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카트리지 형태도 카본 잉크라고 내수성이 있는 잉크로 된 녀석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을 전용 만년필 브랜드에 맞는 걸로 구매를 해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컨버터를 쓰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죠. 돌려서 이제 잉크를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컨버터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병 잉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래티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카본 잉크인데요.
먹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조가 되면은 막 잉크처럼 번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카본으로 된 잉크를 쓰시면은 물감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만년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일정한 두께감이 있는 피그먼트 라이너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이제 필압 적용 관계없이 형태만을 신경 써서 그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이 피그먼트 라이너가 좀 더 친숙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굵기 같은 경우에는 선의 굵기는 여러분 선호하시는 만큼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사용을 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밀리미터 단위의 두께감을 원한다 라고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너무 크지 않은 A4 용지 반 정도 되는 A5 정도의 그 노트에다 그림을 그린다면은 0.2mm 정도로 많이 그리고요. A4 이상의 그림을 그릴 때에는 0.3이나 0.5mm 정도의 피그먼트 라이너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지 않은 이 정도 크기의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0.1이나 0.2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이게 한 자루가 거의 한 3,000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모든 두께의 그 밀리미터 단위대로만 세트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0.2나 0.3 정도로 먼저 출발을 해보시고 조금씩 사이즈를 조정해 나가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펜 드로잉 위주로 초반에 연습을 하시는 경우에는 너무 좋은 종이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종이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채를 할 수 있는 종이는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종이를 보실 때 제일 앞에 여기 그람 수가 써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몇 그램이냐, 이게 바로 이제 종이 두께를 의미하는데, 보통 펜 드로잉 하기에 좋은 종이 두께는 제곱미터당 90g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g에서 한 200g 사이가 그냥 펜 드로잉 하기에 적당한, 비싸지도 않고 뭔가 종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존하기에도 괜찮은 그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g이 안 되는 종이들은 흔히 말하는 모조지 연습장 이런 것들인데, 그런 종이들은 변색도 잘 되고 오랜 시간 지나면 심지어 바스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펜 드로잉, 간단하게 그리는 펜 드로잉이라도 뭔가 오랜 시간 보존하고 싶은 그림들은 90g 두께감이 평방미터당 90g 이상 되는 제품을 쓰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스케치북 같은 경우에는 150mm 단위의 크기, 정사각형 크기인데 200g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펜 드로잉 하기에 무리가 없는 좋은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g이라고 또 수채를 못하는 건 아닌데, 수채 용지 사이징 처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물을 버티는 능력을 갖추도록 특별한 공정을 해야 되는데, 수채 용지의 200g과 그냥 이런 드로잉북의 200g은 다릅니다. 그 사이징 처리가 이런 이제 드로잉북들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감을 올리시면 종이가 많이 휜다거나 운다거나 심지어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런 물을 견디는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드로잉북에는 물감을 아주 살짝만 올리시거나 그냥 건식 도구들, 펜이나 연필, 색연필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좀 적당하다, 바람직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선을 긋는 게 좋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의 선이라는 것이 다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좀 선들이 일관성이 있고 너무 튀는 부분 없고
여러분의 실수를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림일수록 좀 긴 호흡에 선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의 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에 길게 그을 수 있는 선은 한 번에 긋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긴 선을 한 번에 이렇게 그었는데, 이걸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여러 번 끊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충 한 번 가고 여러 번 이렇게 그어서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끊어서 가는 이런 선들을 저는 털선이라고 합니다. 마치 털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리고 자신감 없이 갔다가 좀 이렇게 수정하려고 여러 번 이렇게 덧대면은 이게 이제 덧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털선과 덧선을 쓰지 않는 것이 좀 일관성 있고 깨끗한 드로잉을 하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선을 그렸는데 좀 굴곡이 생긴다거나 각도가 조금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수정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그림 마무리하려고 할 때 보시면은 나의 단점을 애초롭게 커버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너무 그림 마지막 단계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의 그림을 더 좀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라인 드로잉에서 이런 표현들을 웬만하면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긴 선을 그리는 게 그래서 막연히 두렵죠,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그렸냐면은, 이 선이라는 게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고 그 둘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 최단거리 선이 바로 그 두 점 사이의 직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가로로 긴 이런 직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이런 출발점과 끝나는 점을 이렇게 표시를 점으로 해놓고 천천히 일정한 스피드로 긋는 겁니다. 어디서 끝나야 하는지, 어떤 각도로 가야 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든 세로든 긴 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으시면은 중간에 약간 굴곡이 있더라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끝까지 선을 하나의 호흡으로 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정사각형 모양을 그린다면 여기에서 정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점을 찍고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 정사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찍어준다든지. 점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라인을 바로바로 긋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면을 채워 나가실 때 꼭 이렇게 긴 직선이 힘드시면은 중간에 점을 찍어 보시면서 가늠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건물 하나를 이 점 찍는 방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붕 2개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건축물인데요. 지붕의 모습을 잘 보시면 큰 지붕 하나랑 작은 지붕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먼저 좀 긴 작은 지붕이 있는 첨탑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자체가 평행사변형인데, 자, 여기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붕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 첨탑 부분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관찰을 해야 되냐면은 무엇이 수직이고 무엇이 수평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 라는 각도를 먼저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 지붕의 처마선, 지붕의 이 꼭대기선, 이런 것들은 수평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관찰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실제로 이 지붕에서 연결되는 이 기둥의 진행 방향은 그냥 수직으로 아래 방향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먼저 이 포인트, 지붕의 끝 포인트를 점을 먼저 찍어 주시면은 그 반대쪽 포인트는 수평이 아니라 살짝 아래쪽에 찍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으로 이어주면
지붕의 가장 꼭대기 부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로로 긴 평행사변이 되도록 각도를 잡아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자, 이 처마 부분과 평행이 되도록 얘도 적당한 부분에 점을 찍어줍니다. 여기쯤? 수평이 아니라 살짝 이 점보다 좀 더 오른쪽 아래쪽에 내려오는 점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이 평행사변이 되도록 그 두 변이 평행이 되도록 그 선을 그어주시면은 예쁘게 평행사변 도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 지붕 반대쪽 지붕도 찍어줘야 되는데 요 모서리에 비해서 이쪽 모서리가 조금 더 위에 있죠. 잘 보시면 그죠?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어느덧 지붕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붕 크기에 비해서 세로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첨탑이 키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제가 봤을 때 뭐 완전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좀 긴 느낌 나도록 여기까지는 점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직선은 수직 방향으로 바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수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적당히 점을 잘 찍어 주셔가지고 아래쪽 부분도 일단 계단 같은 건 나중에 그려줘도 되니까요.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레침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을 그려주고요. 자, 이 지붕의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다가 큰 지붕의 모서리와 부딪혀가지고 조금 치고 들어오는 부분 있죠? 거기까지를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이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기둥은 그냥 여기까지는 쭉 내려오는데 여기는 살짝 이렇게 지붕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이 모서리의 수평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위에 찍어줘야겠죠. 이 밑에 부분이 역시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면은 사진과 보는 것과 비슷한 꺾여 있는 구도의 교회 첨탑 부분을 뭐 연필 스케치 없이 펜만으로도 점 찍는 방법으로 바로바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좌측 부분에 있는 큰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 처마 바로 아래쪽 한 여기쯤부터 지붕이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역시 수평이 아니라 약간 왼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각도가 아마 이 각도 처음 그렸던 이 지붕의 각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각도로 올라가게끔 적당한 위치에 점을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쉽죠?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지붕 살짝 그려주시고 얘 역시 이 각도와 같이 올라가는 얼추 이 정도 되려나요? 그거 볼까요? 네. 이런 지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 각도와 같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로로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각도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 길이와 마찬가지로 점을 하나 찍어서 수평을 내려주신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렁둥땅 이어주면은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 하나를 빠르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그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만 다 하시면은 뭐 처마 밑에 보이는 이런 라인들을 조금 더 넣어준다든지 좀 힘을 빼서 약한 라인으로 이 건물의 지붕의 결을 표현해 준다든지 그렇죠? 이 지붕들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지붕의 결 그리실 때는 기울어진 지붕의 각도에 맞춰서 평행하게 같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예쁘게 다듬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자신감 있게 선 긋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 건물의 디테일만 좀 더 완성해 주시면은 하나의 건물이 예쁘게 끝이 날 건데요. 이 건물의 디테일은 뭐죠? 네, 창문하고 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창문과
문들만 도형으로 그려주시면은 그림은 점점 디테일해지겠습니다. 생각보다 건물의 크기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이나 창문을 너무 크게 그려버리시면은 건물이 좀 왜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건물을 너무 크지 않게, 건물에 맞춰서 창문을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의 이 각도도 사실 이 바닥의 각도와 같은 각도가 되면 좋겠죠?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이런 세로로 이루어진 삼각형으로 된 이런 지붕, 문의 꼭대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조금 형태 잡기, 한 번에 잡기 어렵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점 찍는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가늠해 보시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건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창문에 테두리도 정리를 좀 해주고요. 이 건물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단 부분이 있네요. 이런 것들 살짝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제 창문 3개. 이렇게 3개의 창문을 같은 간격으로 그릴 때에는 순서대로 그리시는 것보다,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좌측에 창문 하나 그리고 우측에 창문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같은 간격으로 창문을 하나 그리시면은, 저도 막 비례가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조화롭게 간격 맞춰서 잘 들어갔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대로 그리다 보면은 반대쪽에 너무 공간이 좁거나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장자리부터 하시고 안쪽을 채워가는 식으로 그리시면은 굳이 연필 스케치 없이도 꽤나 빠르게 이런 라인들을, 창문들을 조화롭게 배치시켜 나가기가 쉬우실 겁니다. 짠! 이 안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는 뭉개버릴게요. 너무 열심히 설명 안 하고 창문 안쪽에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줘도 남아있는 하얀 부분이 창틀처럼 느껴지죠? 간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입체감 있게 하나의 건물을 좀 빠르게 그려볼 수 있었고요. 이 라인 드로잉이 다 잘 건조가 되면 이 위에 물감이나 다른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건물의 색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을 찍고 라인을 긋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건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많이 해서 연필 스케치 하지 않고 바로 펜으로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반 스케치나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반 스케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연필 스케치 면밀하게 하고 다시 펜으로 다 작업하고 또 지워내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재미도 없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2번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연필선 없이 펜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물론 굉장히 이제 구도를 잘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연필 보조선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연필에 의지하시면은 현장에서 그린 재미를 반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펜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그림을 좀 더 스릴 있고 좀 더 현장감 있는 빠른 드로잉하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물 하나를 점 찍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앞으로도 펜 드로잉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팁들 조금씩 알려드리고 나아가서 수채 도구들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